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한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반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살이 빠졌어요. 보이셨네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원래 책 쓰는 목표가 몇 권이었었죠? 100권이죠. 100권이죠. 지금 몇 권까지 썼죠, 지금? 지금 8권이고 9권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100권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AI가 잘 나와가지고 책을 쓰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그럼 100권은 뭐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뭐 쉽죠. 건강해야 됩니다. 저희 또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퀀트 그리고 이제 백테스팅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들리는 얘기가 산타랠리 온다 이런 말들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산타랠리는 기본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자주 옵니다.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가 커스닥이 둘 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1월 첫째 주가 제가 알기로는 커스닥이 오를 확률이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때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통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월 15일 그때부터 옵니다. 12월 15일. 그때부터 한 2월 말까지 보통 장이 좀 강하고요. 산타랠리가 짧은 게 아니네요. 미국은 이제 산타가 이제 열흘 먼저 옵니다. 이런 건데, 여기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산타랠리 그때랑 1월 첫째 주,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첫째 주는 정확히 말하면은 첫 5거래일. 요때 미국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해에 미국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1월 그 첫 5거래일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그 해에 오를 확률이 50%인가? 그 정도로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저는 인문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1월 때 되면 재테크 책이 1월에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나 그 1월 후에 내려고. 사람이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네네. 부자 결심을 새해 결심하니까 결심만 해야 되는데 결심 난 김에 주식을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1월 초 첫 주를 보면서 대중의 광기를 계산해 보는 거죠. 참고로 요 똑같은 게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월 첫 5거래일 요때 커스피가 오르면요, 그 해 커스피 오를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여기도. 근데 그렇지 않는다. 1월 첫 5거래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커스피가 오를 확률이 40%대로 확 떨어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1월 첫째 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특히 강렬했어요, 1월 첫째 주가. 그러니까 올해 계속 좋죠. 물론 이제 계속 좋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냉정하게 지수를 보면 올랐습니다. 이 12월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영상 찍는 게 11월 중순이고 하순 조금 초반 될 것 같은데 12월은 어땠었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산타랠리, 그 단타 얘기한 거였고, 저는 보통 이제 11사 천국 50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잠깐 어디서 들어본 단어가 11월부터 4월까지는 천국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옥이다라는 말을 제가 주로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천국이 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에선 천국이 온 게 맞다고 보고 한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11사 천국 50지옥을 이제 배우셨는데, 혹시 그 홀짝의 마법을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홀짝의 마법. 홀짝의 마법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IMF 후에 홀수해에는 매번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9, 2001, 2003, 2005, 2007 이렇게 해가지고 21년, 23년 다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짝수에는요, 정말 개떡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계좌 수익률도 대박 났던 해는 다 홀수해였었어요. 그렇죠. 짝수에는 없었어. 그걸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IMF 후에 우리가 홀수에 코스피 투자했으면은 한 17배 정도를 벌었어요. 배당도 제외하고. 근데 짝수에 투자했으면은 총 마이너스 68%. 이게 코스닥으로 들어가면은 더 웃겨집니다. 코스닥은요, 우리가 IMF 후에 홀수해만 투자했으면은 17.8배를 벌었거든요. 근데, 짝수에 투자했으면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70% 마이너스? 아니죠. 마이너스 96. 그 닷컴 버블 때문에 평균 다 갉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그것도 있었고, 코로나 근데 좀 살아났다. 근데 22년도 있었고, 그 코스닥의 짝수회를 보면 전부 다 10%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끔 돈을 번 적이 있기는 한데, 가끔. 근데 별로 없었어요. 왜 그걸 지금 말해주십니까? 제가 그거를 두 달 전에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21년 10월에 말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저도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그 홀짝수 효과는 미국은 한 1980년대부터 되고요. 한국도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은 그게 되게 극명합니다. 홀수는 굿, 짝수는 쉣.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홀수는 그냥 거의 다 좋은데,
짝수는 또 좋은 짝수가 있고 나쁜 짝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 도대체 홀짝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것인가? 모든 짝수에는 미국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되었든 대선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좀 키우기 때문에 짝수회가 확실히 홀수회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빌빌거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짝수회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홀수가 좋더라고요. 또 여기서 우리는 미국에서 좋은 짝수회랑 나쁜 짝수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위험한 선거가 있고 안 위험한 선거가 있어요. 이제 위험한 선거는 일단 한 대통령이 8년 해먹고 새로운 두 사람이 나올 경우 그때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시장이 두 사람을 일단 잘 모르기도 하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얘네들이 실제로 대통령 되면 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도주도 바뀔 수가 있고 그냥 정책 자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어떤 어르신이 8년 동안 했으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대충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거를 아는데 이 사람이 8년 하고 빠이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2000년이나 2008년도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이 작살났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그때는 이제 오바마 대 맥케인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로 장이 작살났고요. 또 두 번째로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대통령이 처음 와가지고 중간 선거할 때. 예를 들면은 작년 바이든이라는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중간 선거를 처음 치렀잖아요. 이때가 되게 또 위험해요. 왜냐면은 대통령은 보통 그 일단 처음 1, 2년 차에 일단 별로 본인의 그 인기에 도움이 안 되는 일도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경제를 좀 구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2년 차 주식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2년 차 그 중간 선거 때 이 사람이 레임덕이 될지 아니면은 본인이 좀 힘을 받고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6년 차이는 중간 선거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6년 이미 해먹었고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첫 임기 2년 차 이제 중간 선거 그리고 이제 8년 차 이제 새로운 두 사람이 나올 때 그때가 위험해요. 그때가. 아, 이걸 책으로 쓰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 내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홀짝수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홀수회가 그 전에 11월에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2024년 11월에 제 홀수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이 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책을 그때 나가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미국에는요, 그 나쁜 짝수회. 그때는 수익률이 진짜 별로 안 좋아요. 2년차, 8년차 그때. 근데 나머지 기타 선거, 그때 짝수회는 지금까지 1970년 후에 늘 수익이 났어요. 짝수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게 좋은 짝수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는 내년은 그럼 좋은 짝수회인가 아닌가? 좋은 짝수요. 그렇죠. 왜냐면 4년 차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이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나오고 저쪽에서 트럼프라고 우리가 꽤 잘 아는 사람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4년 차는 좋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4년 차랑 8년 차가 많이 다른 게 4년 차는 대통령이 내가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무지하게 풉니다. 지금 우리 바이든 형님이 돈을 엄청 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호황인데 그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죽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알 바 없죠. 자기만 살면 되고 나만 대통령이 다시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차에 보통 돈을 엄청 푸는데 8년 차에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될 게 아니니까. 이것도 4년 차와 8년 차가 많이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내년은 좋은 짝수회다. 그래서 내년은 좋은 짝수이기 때문에 미국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분석해봤어요. 미국이 좋은 짝수회에 딴 나라 시장들은 어땠는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봤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나쁜 짝수회일 때는 얘네들이 어땠는가 보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나쁜 짝수회면은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됩니다. 정말 그 수익률은 끔찍해서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좋은 짝수회면은 뭐 그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럭저럭 괜찮더라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야 잠깐 그러면은 짝수회지만 내년은 미국이 좋은 짝수회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내년에는 또 한국이 총선이라는 악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총선 전 6개월, 후 6개월 순위를 좀 분석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냥 끔찍합니다. 그냥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앞뒤로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앞뒤가 안 좋아요. 그럼 지금이 내년 4월이니까 지금 앞 6개월을 딱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코스피는 지옥이다. 코스피도 좀 지옥인데 코스닥은 좀 더 지옥이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다 데이터가 나와요? 그냥 꾸준히 총선해만 이제 전후 6개월에 투자했으면은 아주 빨리 고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럼 네. 하락률이 두 자릿수쯤 된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두 자릿수고요. 네.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그러면 원래 말씀드린 게 11사 천국이라 했으면 네. 11월에 사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코스닥은 11월에 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인버스를 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제 전 자산을 코스닥 인버스에 몰빵했냐? 그런 짓은 제가 당연히 안 하죠. 그럼 제가 아마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한국 주식 쪽은 이제 김슬기 전략이라는 전략을 했습니다. 이제 제 수강생 김슬기 씨가 만든 전략인데 70% 소형주 퀀트, 30% 코스닥 인버스 그런 전략입니다. 네. 아, 그럼 소형주는 코스닥 소형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들어있는 소형주인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개떡 같은 이론장에도 이 소형주 퀀트는 통하는가 이거를 봤는데 뭐 11월, 4월에는 장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돈이 되더라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홀수의 승률이 훨씬 좋고 짝수에는 이제 좀 덜 좋은 편인데 그래도 수익은 나겠구나 해가지고 일단 70%는 소형주 퀀트 늘 하던 거 하고 근데 이제 지수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30%는 코스닥 해칭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시간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켜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는데 거긴 다 롱이죠. 거기는 그 숏 이런 거 안 하고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오르고 있고 지금 소형주 퀀트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총선 후 6개월도 안 좋다 했으면은 코스닥 인버스를 그러면 총선 내년 4월 이후에도 계속 인버스 가겠네요. 한 1년 가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총선 전 그 월별 수익도 다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제일 강할 때가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총선해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때는 이제 총선 전에도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3월 중순쯤에는 제가 인버스를 중단을 할 건데 아마 이제 5월에는 다시 인버스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3월 중순부터 4월 말에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 좀 피해 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는 이게 한 방에 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흥미로운 투자법 개발하셨다고. 아, 그렇죠. 흥미로운 투자법. 그 휴먼 인덱스라고 들어보셨죠? 인간 지표.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건 원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면 나는 팔고 저놈이 팔면 내가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8월부터 저희 채널에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매주 주말에 이제 구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4개 지수.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다음 주에 오를 것 같으세요? 내릴 것 같으세요? 질문하면은 보통 2, 3천 명 정도가 답변을 달아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이제 8월부터 트래킹을 했어요. 그때는 돈을 안 넣고 트래킹을 했는데 이분들이 적중이 8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8월부터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죠. 내가 이 양반들과 똑같이 투자했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킨 대로 투자했으면은 8, 9월, 10월 그때 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20%를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숏하려면 인버스하고 이제 롱하려면 이제 지수 ETF 사는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제 돈 1억을 갖다 박아가지고 실제로 저분들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박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3주 만에 7%가 또 붙었어요. 근데 3번 다 맞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3번 맞았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이거를 좀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80% 적중률이 보인다면 당연히 1억에서 금액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버스를 조금 전에 3월 중순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1월 첫째 주 그거. 그때 예를 들면은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예상외로 엄청 오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인버스를 청산할 거를 고려를 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 1월 첫째 주에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면은 그럼 제가 인정해야죠. 아, 저는 틀렸고 올해는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저는 이제 포지션 청산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구독자들의 의견을 이제 고버스랑 레버리지로 가는 확실한 방법도 하나 있겠죠. 저는 소심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TQQQ와 SQQ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미국도 할까 고민했는데 그건 수수료가 좀 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밤에 하기 때문에 그 귀찮아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코스피, 코스닥, 롱숏만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저는 사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아마 모르실 텐데 2018년 4월에 제가 코인책을 하나 썼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타이밍을 못 잡은 책의 최후입니다. 그게 겨우 10,000권밖에 안 팔았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정말 이제 부끄러웠는데 다행인가? 이게 지금 절판이 됐는데 이제 중고 시장에서 그 새 가격보다 중고 책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책을 제가 내년에 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타이밍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내년 4월에는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그게 내년 4월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 후에 최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최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지면 사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때 사도 되기는 되는데, 보통 그렇게 큰 하락장에서 사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 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0% 떨어졌는데 또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이러면 이제 10,000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3,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3,000원에서 또 1,500원까지 가는 거예요. 1,000원까지 가고, 그래서 다시 3,000원. 내가 산 그 본저까지 올 때 보통 최소한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타이밍은 일단 진짜 바닥을 찍고 그 바닥 대비 2배 오를 때 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밍상. 딱 지금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확히 말하면 7월 13일이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저는 근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4월에 거의 2배 왔었거든요. 네. 그때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4월에 들어가니까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석 달 빠지다가 7월에 그 2배 오르는 걸 잠깐 터치하다가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0월에 빵 한번 올랐죠. 그래서 그 빵 오를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좀 벌었겠는데요. 예, 그쵸. 그래서 좀 해피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영부영 한 3억 정도 갖다 박았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네. 어영부영.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마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돈을 박으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투자를 각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할 거야 하는데 그들의 공부는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을 거의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돈을 박지도 않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코인책은 18년 후에 쓰고 그 후에 공부를 사실 별로 이제 안 했거든요. 근데 돈을 박으니까 알아서 막 뒤지고 차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네. 코인책을 좀 빨리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나와야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 반감기 후에 12에서 18개월 후에 최고점에 오기 때문에 가장 그 핫해가지고 장이 들끓는 거는 반감기 후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도 장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한 번 예외는 2020년. 그때도 사실 19년부터 장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크게 얻어 맞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감기 2달 전부터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보통은 반감기 전에 좀 천천히 오르고 반감기 후에도 처음 3에서 6개월은 잠잠하다가 그 후에 미친 듯이 막 가면서 이제 그때 막 언론에 비트코인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책이 팔려야죠. 예. 그러면 지금 오른 거는 그냥 맛배기 정도의 상승이었다. 지금은 별로 오르진 않았잖아요, 사실. 겨우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 코인은 맞죠.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 한마디로 네. 주식에서 20% 30% 떨어졌다면 크게 망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코인에서 20, 30%는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뭐야? 이 정도잖아요, 사실. 그러면 목표하는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는 이제 없고요. 그래, 저는 이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몇 배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게 비중이 좀 커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23년부터 25년 고상승이 예를 들면 16년, 17년 또는 20년, 21년보다는 좀 폭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서 뭐 한 더 하면 10배 정도? 그거는 좀 저는 어렵다고 그건 어렵다. 보는데요. 왜냐면은 그 지난 상승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최저점 대비 고점이 한 몇 배더라? 그 10배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거보다 더 적겠죠, 아마. 예. 그러면 주식보다는 이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주식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예, 주식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16년, 17년에 비트코인이 뭐 30배, 50배 같은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야겠죠. 예. 근데 아까 이더리움도 사셨잖아요. 네, 이더리움 반감기 없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상승하면은 모든 코인이 다 상승하고 얘가 떨어지면은 모든 코인이 다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나 폭은 다르다. 비트코인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장에 아무래도 조금 덜 오르게 되고 이제 그 꼬맹이들은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축구 대표팀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한 손흥민 선수급 정도 되나 보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 신나게 넣으면은 나머지 선수들도 아싸 이러면서 그냥 막 오늘 공격 몰아치고. 그쵸. 왜냐면은 그 얘가 골을 2개 넣으면은 나머지 10명이 멀뚱멀뚱 있어도 팀은 승리한 거잖아요, 사실.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2대0으로 이겼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네.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나는 주식은 해. 근데 코인은 안 해.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대신에 좀 할 만한 주식들은 없어요? 코인과 연관될 만한 것들? 그런 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아마 이제 주식의 변동성도 큰데 거기는 이제 꾸역꾸역 익숙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에 내 주식이 5% 꼬라박는 거. 오케이,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코인은 한 번 꼬라박을 때 30, 40% 꼬라박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싫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을 주식보다 적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코인에 1,000만 원 투자했다 이거예요, 근데. 코인에 200만 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배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주식의 3배에서 4배 정도 돼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을 그 주식의 3, 4분의 1 정도로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변동성이 똑같아져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등에 좀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적으로 사람이 돈을 박으면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 코인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퀀트를 시작한 계기가 옛날에 제가 대학 때 졸업하느라고 논문 쓰다가 이런 논문들이 있네 하면서 주식 논문을 뒤지면서 사실 퀀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인이 되게 핫하기 때문에 코인 논문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약을 하면은 코인은 추세가 강하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아주 심플하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을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최근에 일주일에 오른 코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걔네들로 갈아타면 돼요. 그게 이제 유식한 말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코인 마켓캡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100대 코인 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최근 7일 수익률 클릭하면은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개를 산 다음에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와가지고 그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 퀀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그게 퀀트 전략 중에 하나죠. 그게 상대 모멘텀 전략이고, 주식시장에는 요 전략이 한 1993년부터 알려져 있죠. 그게 상대 모멘텀 전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데, 코인도 그게 기대로 되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는 덧붙이자면은, 이 전략이 당연히 상승장에만 잘 됩니다. 하락장에는 그 전략 쓴다 하더라도, 이게 찔끔거렸다가 팍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코인은 모멘텀, 옵티멈 기준 일주일 정도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른 코인을 샀어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야. 그러면 걔네들도 못 버티고 결국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상승장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올랐던 놈들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죠. 상승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승장을 어떻게 하락장을 구분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네. 이러면은 뭐 20일, 60일, 120일 이런 애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하면은 상승장으로 간주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른 코인을 그냥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하기. 요 전략 쓰시면 돼요. 네. 그런 게 논문에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형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에도 소형주 효과가 있는가. 한마디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이제 시가총액 큰 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가. 근데 그것도 예스가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은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소형주 효과. 그리고 가격이 낮은 코인이 가격이 높은 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모멘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마 이제 기술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RSI라든지 뭐 그런 지표를 알잖아요. 근데 뭐 RSI도 있고 CCI라는 지표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코인에도 있어요? 예, 그 지표들이 코인에서도 잘 통하고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RSI라는 지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식 쪽에서는. 보통은 이제 주식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70 이상이면은 과매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식을 파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30 이하면은 과매도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는데 코인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RSI가 높으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RSI가 낮으면은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인은 추세 추종 경향이 주식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식 투자 중에서 추세 추종 투자를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내가 이제 주식에서도 좀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코인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쪽이 기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더 높죠. 저같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은 네네. 코인 가면 쪽박차게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아마 반골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얘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가 되었구나 들어갔는데 내가 살 때가 그 무릎이 아니라 코였네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100원 10,000원에서 100원 돼도 마이너스 99지만 내가 그래서 100원에 샀는데 이게 1원 되면 또 마이너스 99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90% 찍은 다음에 또 90% 찍을 수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100원에서 10원 갔는데 와 샀다 했는데 10원 1원이 될 수도 있죠. 1원에 샀는데 그게 또 0.1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논문을 보니까 주로 이제 그 기술적 투자 기법으로 코인에 접목하는 논문들이 좀 많고 이제 펀더멘틀 지표들을 논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해슈레이트 얘기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원자재 값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 지표들이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있던데 그건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직 안 코인도 읽었어요. 종류 여러 개 있잖아요. 미국 코인 있고 한국 코인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네.
이제 뭐 다 그런 거에 상관없는 거죠. 국적은 상관없는 거죠. 코인 국적. 그쵸. 그 논문들에는 뭐 그런 국적 같은 건 당연히 이제 안 따졌죠.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부터 이어서 코인까지 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